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MZ와 같이 놀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MZ하고 소통할 때 첫 번째 대화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제가 실생활에서 경험했던 이야기, 스토리를 전달했더니 피드백이 너무나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세대가 지금 가정에서도 MZ와 이렇게 MZ세대와 충돌하고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지금 저희 X세대와 아니면 부모 세대와 MZ세대가 약간의 충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 MZ와 같이 놀자라는 MZ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 교육이 강의가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질문이 왔어요. 제게. 뭐라고 왔냐면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대화의 매뉴얼로 끝났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결과는 제가 이제 우리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대화 시에 우리가 매뉴얼을 정해놓고 좀 더 부족한 부분을 매뉴얼로 정해서 대화할 때도 이렇게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 아들은 그때 할머니를 뵙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시간을 내서 할머니에게 다녀오기로 약속을 했죠. 힘든 길이지만 본인도 그것을 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만 내가 다음번에는 조금 더 서두르고 조금 더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이 그걸 수용해서 엄마 그러면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제가 너 그렇게 해가 아니라 엄마 전화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이 나는 다음 주에 혼자서 다녀오도록 할게. 이렇게 결정이 돼서 잘 대화는 마무리가 됐고요. 그 일을 계기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음 날에 또 이제 정말 중요한 일로 대화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매뉴얼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정한 매뉴얼들. 우리가 가정에서 굉장히 그 편안한 공간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저희가 부부싸움을 할 때에도 약속을 미리 정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감정이 격해질 일이 있으면 운동장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잖아요. 자녀에게 그런 모습 보이지 않기 위해서. 실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당사자들은 그게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닌데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거나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전쟁에 버금가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사자들은 문제가 잘 해결돼 버리고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폭풍 속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폭풍의 어마어마한 것들 잘 못 느끼지만 바깥에서 보고 있으면 그 허리케인이라든가 폭풍의 어마어마한 모습을 목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부모들의 다툼이 트라우마로 나중에 남게 된다고 하잖아요. 또 부모들의 그 부부간의 대화의 스킬이죠. 그것도 매뉴얼. 그런 것처럼 자녀와의 대화에서도 그런 매뉴얼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저도 그 다음 날 중요한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연락을 먼저 했죠. 카톡을 하다 보니 오늘도 조금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가장 편안한 공간인 가정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감정 컨트롤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트 신청을 했죠. 우리 아들에게. 그러면 엄마가 오늘 밖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해서 식당을 예약을 하고 식당으로 가서 대화를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다 있는 공간이고 저희 아들은 특별히 또 약간 구세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부분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에티켓에 신경을 많이 쓰는 아들인지라 원래도 뭐 차근차근 얘기하는 아이지만 전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대화할 수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있는 공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 감정을 잘 정리를 해서 전달하고 서로 간에 원하는 것들을 딱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 이렇게 그 매뉴얼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건 또 사역에서건 어떤 대화의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한 가지씩 매뉴얼을 더 이렇게 추가해 나가면서 완성도 있는 대화에 다가서기까지 이렇게 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는 그 대화의 매뉴얼을 통하여서 저희 MZ세대인 자녀와 아주 좋은 그 결과를 맺었다는 거.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그렇게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면서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서로 이게 소통이 된 이후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는 요즘 MZ 세대들은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드백이 가장 중요한 게 피드백 하면 우리는 이게 사명 안에서는 무조건 격려, 칭찬,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명품 아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부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급이 있다라는 거죠. 그 아부를 듣고서 나도 기분 나쁠 때가 있거든요. 이건 진짜 아부다. 근데 들으면서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아부식의 피드백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대화의 피드백은 MZ세대와 하는 것은요. 사실에 근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피드백이. 전혀 얼토당토하게 잘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도 주사님이 했던 요러한 건들이 있었는데 요일은 가장 객관적인 그 자료에 근거해서 피드백을 해줄 때 우리 MZ세대들은 그것이 공감이 되고 와닿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에 근거한 자료라든가 내가 그렇게 봐왔던 관찰했던 결과 이게 있을 때 MZ세대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요. 나한테 관심이 없던 게 아니었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리더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네. 자녀도 마찬가지죠. 무조건적인 피드백? 이게 아니라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대화를 할 때 그 피드백을 줄 때 그것이 와닿는 것이고 사명도 마찬가지고 서로 MZ세대와 세대끼리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나는 지금 이분의 피드백을 통하여서 나의 리더의 피드백을 통해서 나는 지금 성장할 거야 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MZ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잖아요. 내가 이 리더와 함께 하면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어. 그런 직장이야. 그런 사회생활이야. 그런 그룹이야. 이런 마음이 들 때 동기부여가 되면서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대기업을 들어갔어도 이게 오지 않을 땐 과감하게 사표를 제출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사명에 적용을 해보면 이런 구체적이고 그 어떤 이분을 관찰하고 사역적인 어떤 사실적인 그 피드백의 근거한 그 피드백이 없다면 사명에 대해서 가치 부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요즘 제가 느끼는 거예요. 예전 우리 교육자들은 제가 어떤 피드백을 주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어요. 이를테면 네가 뭔데? 네가 현장에서 해봐. 네 말대로 되나? 근데 그것이 정말 사실에 근거했을지라도 나의 사역에 대한 터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개입이라고. 근데 그 개입이 반갑지 않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새롭게 세워진 사역자들하고 면담을 하다 보다 느끼는 게 뭐냐면 왜 피드백을 안 해줘요? 저희 교구 사역에 대해서 왜 피드백이 없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보고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어요. 처음엔 제게 그런 그 문자가 왔을 시에 제가 너무 당돌하다. 우리는 잠잠히 순종하면서 묵묵히 주만 바라보면서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MZ세대는 그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나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나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내가 했던 사역, 내가 했던 사명, 아니면 내가 했던 어떤 일,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피드백을 받고 싶은 거죠. 왜? 내가 이것을 듣고 도움을 받아서 어떤 그 계획, 앞으로 나갈 사명에 대한 어떤 루틴을 짜는데 아니면 매뉴얼을 짜는데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알고 싶거든요. 궁극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표 방향이 명확해야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라는 점검 같은 거였던 거예요. 예전에는 묵묵히 내가 내 할 일을 하면 주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식의 사역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구체적인 피드백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하고 가는 이 길이 맞는지에 대한 점검 그리고 더 발전 그럼 나는 어떤 변화를 모색해야 될지 굉장히 현실적인 피드백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였어요. 그걸 이해하게 되니까 제가 이제 사역의 방향을 바꿨죠.
예전 같으면 뭐 전체 모여 있는 데서 이렇게 뭐 전체적인 이런 피드백을 줬다면 이제는 개인에게는 개인에게 맞는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요즘에는 SNS 사역을 진짜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비대면 사역을 인스타라든가 페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그러면 제가 일일이 거기를 들어가서 잘하고 있어, 모든 사람이 모두들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인 피드백을 올리기 시작했죠. 늦은 밤에 이제 가장 한가한 시간이 12시, 밤 12시 넘어서 이럴 때 피드백을 제가 달아 올리면 그때까지도 우리 사명자들은 깨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답이 올라와요. 전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한 교구만 하고 있지만 전 교구를 다니시면서 전사님 이렇게 일일이 그 댓글을 달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답이 와요. 그 시간에, 늦은 시간에. 그 시간까지 이분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감당하고 있는 그 시간에 또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니까 나를 알아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구총님인데, 전도사님, 전사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명을 조금 더 크기를 키워가면서 성장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할 때 저는 정말 실은 모든 교구를 들어가기 위해서 12시, 1시, 새벽 그 시간에 막 다니지만 그럴 때 진짜 보람이 있죠. 같이 성장하고 있구나. 저도 같이 성장하는 거죠. 이분들을 깨우기 위해서 나도 노력해야 되겠구나. 저도 다시 다짐하면서 리더와 그리고 팀원이 같이 성장해주는 그런 피드백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처럼, 아니면 교구 사역자분들도, 아니면 교구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팀장님들, 총무님들, 이런 분들도 관찰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난 연후에 피드백이어야 되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피드백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피드백은 정말 개인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요. 뭐 격려, 칭찬은 요 다음 단계가 대화, 그리고 피드백, 그 다음이 격려인데, 격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주는 게 좋지만 피드백은 개인적이어야 한다는 거. 왜냐하면 피드백 가운데서는 이 사람의 발전을 위하여서 조금 변화를 모색해야 될 것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것이 칭찬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피드백은 개인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순장이면 내 순원에게 공개적인 그 순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피드백을 해버리면 집사님 지난번에 그거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아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은 극히 개인적으로 해주시라는 거. 그래서 그것이 좋은 피드백이든 아니면 조금 더 분발해야 되는 피드백이든 이것은 개인적인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MZ세대들이 꼭 필요한 거죠. 저도 저희 자녀와도 대화를 할 때 모두 다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을 때, 어제도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으로 저희 아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회를 엿봤죠. 저는 월요일 날이라서 쉬는 날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방송은 월요일 날 나가지만 촬영을 화요일 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가 저는 월요일이었는데 다 있는 거죠. 그때 제가 만약에 해버리면 이제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하니까 시간을 엿보다 아들이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제가 아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했죠. 인생의 피드백을, 중요한 것들을. 근데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이거는 엄마가 엄마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생활을 먼저 한 선배로서 해주는 이야기야 라고 얘기하면서 대화를 진행했거든요. 사회생활에 대해서. 그랬더니 정말 100% 마음을 다 열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도 엄마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엄마의 부속품이라거나 아니면 소유해야 되는 대상이거나 지배해야 돼,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야 돼 할 대상으로 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해줘, 수평적으로 대해줘, 이런 요청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거의 피드백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피드백을 할 때 가족이니까, 익숙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가족은 다 알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가족 사이에서 상처 입는 게 엄청나게 크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가족 사이의 피드백일수록 개인적으로 해주라는 거.
MZ세대는 특히 그렇죠. 그러니 사회에서라든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사명으로서는 더 그렇겠죠. 그래서 개인 면담을 통하여서, 개인 미팅을 통해서,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진행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근거, 그 정확한 근거, 관찰, 이것을 거친 이후의 피드백이어야지 객관화되어서 우리 MZ세대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MZ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를 초월해서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사역 중심, 일 중심, 목표 중심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인격적인 대화에 미숙했던 저희들, 그런 스킬, 이런 것들이 이제 MZ세대들은 정말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자란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충격이 커서 반발심이 커서 드러나는 것일 뿐이지, 실은 우리 이 모든 대화의 소통의 기술, 대화, 또 그리고 이런 피드백은 어느 세대건 꼭 필요한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명에 더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피드백을 진행해 주시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리더와 그리고 팀원들이, 우리 교구 안의 식구들이, 우리 순장님들이, 조장님들이, 교육자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참조하시고 피드백을 한번 진행해 보시는 그런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런 피드백 후에 그들을 격려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그것도 방법이 있더라고요. 훈련이 있고 교육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은혜로 살리고.